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삼익빌라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전략 제안서입니다. 아마 삼익빌라 주민으로서 이 자료를 받아보셨을 텐데 솔직히 이런 생각 먼저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창동주공, 상하일차 같은 네, 어마어마한 대단지들이죠. 그렇죠. 2000세대가 넘는 말 그대로 골리앗들인데 고작 96세대인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고민이죠. 그리고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요, 우리도 대단지처럼 일하는 길을 아예 포기합니다. 포기한다고요? 네, 애초에 그 게임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죠. 게임의 룰을 바꾼다. 흥미로운데요? 이건 말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전략서인 셈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룰의 핵심은 뭔가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부티크하고 제로 스페이스 럭셔리. 프라이빗 부티크와 제로 스페이스 럭셔리. 네, 쉽게 말해서 대단지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격을 만들고 돈과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주변의 최고급 시설을 우리 것처럼 연결해서 누리자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전략이 어떻게 대단지를 이기고 또 가장 골치 아픈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동의 미래 가치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윗의 첫 번째 무기, 프라이빗 부티크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대단지 아파트 하면 넓은 조경, 휘황찬란한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층간소음, 주차전쟁, 막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그런 피로감도 분명히 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2000세대가 나눠 갖는 시설이 아니라 96세대만이 온전히 독점하는 가치를 만들자는 거죠. 제안서를 보면 뷰 센트릭, 그러니까 조망 중심 설계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카페가 된 거실이라는 문구가 처음엔 그냥 마케팅 용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4평형 평면도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거실 전면에 프레임리스 통유리를 적용했어요. 프레임리스 통유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말 그대로 프레임, 그러니까 창틀이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창문은 중간에 틀이 애써서 풍경을 조각내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거대한 유리판 하나가 벽 전체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산과 도봉산의 파노라마 뷰가 정말 갤러리에 걸린 거대한 풍경화처럼 아무 방해 없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LDK 통합 구조를 채택했군요. 거실, 식당, 주방을 하나로 터서 개방감을 극대화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을 먹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든 항상 그 거대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대단지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수천 세대 아파트에서 저런 조망은 사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일부 로열층만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특권을 96세대 모두가 누리는 하이엔드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로열층이 되는 거죠. 와, 품격의 차이가 조망에서만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 앤 슬림 관리 시스템도 제시됐는데 솔직히 요즘 있는 아파트들 다 스마트홈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홍보하죠. 주변 노후 단지랑 비교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정말 특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장난 아닌지 궁금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안서에 나온 AI 보안, 스마트 주차 같은 건 사실 이제 기본 옵션에 가깝고요. 그 정도는 기본이다. 네, 진짜 차별점은 관련 자료에 있는 LG 비콘 같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연결될 때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조명을 켜고 끄는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편의성을 넘어선 개념이라면 뭐가 더 다른 거죠? 일반적인 스마트홈이 가젯이라면 BMES나 HEMS 같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건물의 두뇌에 해당합니다. 두뇌요? 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이 시스템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화하는 거죠. 입주민은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전기를 이만큼 아꼈네. 그럼 그게 바로 포인트가 돼서 관리비가 깎이는 겁니다. 이건 진짜 체감이 되는 혜택이죠. 20-30년 된 아파트의 낡은 관리 시스템으로는 절대 못 따라오는 아주 지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프라이빗 부티크는 단순히 작고 비싼 집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최고의 조망을 독점하고 최첨단 기술로 실제 관리비 부담까지 줄여주는 아주 영리한 럭셔리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조망의 최첨단 시스템까지 듣기만 해도 비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모든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나오냐? 분담금은 어떡할 거냐? 맞습니다. 그 현실적인 장벽을 넘기기 위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제로 스페이스 럭셔리입니다. 제로 스페이스. 네, 이 개념이 아직 기발해요.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왜 굳이 우리 돈과 공간을 써서 어중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바로 옆에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이 이미 있는데. 아, 전략은 짓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접근성을 만들어서 동네 전체를 우리 단지의 일부처럼 만드는 거죠. 동네 전체를 우리 단지처럼 쓴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용적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강북구청 자료만 봐도 소규모 정비 사업은 대지가 좁아서 커뮤니티 시설 하나 짓기도 버겁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용적률을 아주 쉬운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용적률은 일종의 건축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어진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 면적이니까요. 건축 예산. 네, 단지 안에 헬스장이나 도서관을 지으면 그 면적만큼 귀한 건축 예산을 써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로 스페이스 전략은 법적으로 이 건축 예산을 전혀 쓰지 않는, 즉 공짜로 최고의 시설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공짜로 시설을 누린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첫 번째가 골프웨이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인도어 골프장이 있잖아요. 네, 바로 붙어 있죠. 보통은 거기에 비싼 돈 들여서 스크린 골프장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제안은 정반대입니다. 골프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입주민 전용 통로를 만들자는 거죠. 전용 통로요? 듣기에는 좋은데 골프장 측과의 협의나 보안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명확한 계약과 운영 규약이 전제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골프장 입장에선 안정적인 고정 회원을 확보하는 셈이고 입주민들은 슬리퍼 신고 나가서 바로 스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얻는 거고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마치 고급 리조트에 묵으면 해변으로 바로 이어지는 전용 통로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건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심리적인 특권 의식을 주거든요. 건축 예산은 한 푼도 안 쓰고요. 짓지 않고 소유한다.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두 번째는 스카이탑 전략, 옥상을 활용하는 거였죠. 네, 옥상은 법적으로 용적률, 즉 건축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황금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초안산을 바라보는 유리 온실 형태의 글래스 파빌리온을 만드는 겁니다. 글래스 파빌리온. 사실 아파트 공동체 관련 연구 자료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입주민들이 헬스장이나 다목적실 같은 번쩍이는 시설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는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사람들은 잘 가꿔진 산책로나 나무 아래 조용한 벤치처럼 소박하지만 매일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녹지 공간에 훨씬 높은 가치를 둡니다. 아, 그러니까 헬스장은 큰맘 먹고 등록해놓고 먼지만 쌓이는 경우가 많지만 전망 좋은 옥상 라운지는 저녁마다 와인 한잔하러 오라가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설픈 편의시설이라는 환상 대신에 주민들이 진짜로 아끼고 사용할 경험에 투자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진짜 만족에 집중한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부담이 여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39평형의 도입입니다. 아, 39평형. 그렇습니다. 44평형이 조망 가치를 극대화해서 단지의 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면 39평형은 사업성을 확보하고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평형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줄인 게 아니에요. 44평형의 그 압도적인 조망 가치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구조적으로 큰 장점을 더했습니다. 구조적 장점이요? 제안서에 4배의 설계라고 되어 있던데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그게 입주민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베이는 창문이 있는 공간 단위를 말하는데요. 4베이 설계라는 건 거실과 방 3개, 총 4개의 공간이 모두 햇볕이 잘 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아, 전부 다요? 네. 이게 왜 좋냐면
집안 모든 공간에 햇빛이 깊숙이 들어와서 집 전체가 밝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환기도 잘 되고요. 보통 훨씬 크고 비싼 대형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설계 방식인데 이걸 39평형에 적용해서 실속형 럭셔리를 구현한 거죠. 그렇군요. 제로 스페이스와 전략적 평형 구성으로 품격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계획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동네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반쪽짜리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한때 서울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 불렸던 창동이 지금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는지 그 미래 가치를 짚어보죠. 창동의 변화는 패스트 라이프와 슬로우 라이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패스트 라이프, 즉 교통의 혁명입니다. 단연 GTX 신호선을 빼놓을 수 없죠. 2028년 개통 목표로 확정됐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지금 50분 가까이 걸리잖아요. 네, 거의 1시간이죠. 그 시간이 14분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뭐 그냥 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출퇴근 시간 단축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창동이 서울 동부권의 변방에서 광역교통의 허브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죠. 여기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까지 들어서고요. 네, 2029년 준공 목표로 GTX-C랑 기존 1, 4호선까지 교차하는 명실상부한 트리플 역세권의 심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빠른 교통, 즉 패스트 라이프로 도심과의 거리를 좁혔다면 이제 슬로우 라이프의 차례군요. 집 근처에서 즐기는 문화와 여가.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 아레나라는 거대한 앵커 시설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대규모 공연 전문 시설이죠. 맞습니다. 최대 28,000명을 수용하는데 2027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예요. 이게 들어서면 K-팝 콘서트나 세계적인 아티스트 공연을 보러 오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창동으로 몰려들 겁니다. 상권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공연장만 덩그러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변으로 창업과 문화를 지원하는 시드큐브 창동, 또 국내 최초의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같은 미래 산업과 문화 인프라도 함께 집적되고 있어요. 아, 과거의 낡은 공장지대가 최첨단 문화 산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2029년에 어느 주말을 상상해보면 이런 거네요. 아침에는 통유리 너머로 북한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슬슬 걸어가서 서울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보고 저녁에는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옥상 파빌리온에서 와인 한잔 하는 삶. 정확합니다. 초안산 숲세권의 고요한 주거 환경, 즉 슬로우 라이프와 서울 동부권 최고의 문화 상업 인프라인 패스트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 거죠. 이게 바로 4050 전문직 같은 새로운 수요층을 창동으로 끌어들일 강력한 무기가 되겠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삼익빌라 재건축 전략을 쭉 살펴보니 작기 때문에 더 특별할 수 있다는 역설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 대단지들을 어설프게 따라가는 대신 조망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골프장과 옥상이라는 연결과 활용의 지혜로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네요. 특히 제로 스페이스 럭셔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재건축이라고 하면 무조건 더 많은 시설, 더 화려한 커뮤니티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 전략은 그런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요. 네. 불필요한 시설에 돈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경험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GTX-C와 서울 아레나로 대표되는 창동의 미래까지 더해지니 96세대의 프라이빗 부티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재건축의 성공이 단순히 용적률을 몇 % 더 받고 몇 평을 더 넓히는 그런 숫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단지의 이름이자 브랜드로 만드는 데 있을까요? 삼익빌라의 이번 제안은 후자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